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7월 25일 금요일 저녁 7시 32분입니다. 주말에는 영상 녹화 쉬고 월요일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증시는 혼조하게 마감했습니다. 상승한 친구들도 있고 하락한 친구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하락한 종목 수가 조금 더 많긴 많았네요. 그렇지만 빅테크, 엔비디아가 반등을 하면서 나스닥이 상승을 하면서 이런 혼조한 모습, 시장 분위기 자체는 좀 좋게 지켜줬습니다. 하여튼 이번 주에 혼조하게 움직이는 날들이 좀 많은데요. 미국 증시가 지금 혼조하게 움직이는 게 뭐 그다지 부정적인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미국 증시는 지금 그래도 우상향을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일단 잘 올라가고 있는 과정 중이기 때문에 여기서 뭐 조금 혼조하게 마감을 한다라고 하는 게 그다지 나쁜 의미를 가진 건 아닙니다. 일종의 뭐 기간 조정 뭐 이런 개념으로 지금 볼 수가 있겠죠. 하여튼 혼조하다라는 거는 뭐 강한 매수세나 강한 매도세나 이런 게 없다라는 의미긴 한데 어쨌든 뭐 차분하게 기존의 추세를 잘 이어나가고 있는 이런 과정 중으로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여튼 뭐 하루는 엔비디아, 하루는 뭐 나머지 종목들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차분하게 올라가면서 미국 증시는 비교적 건전하게 상승을 좀 아슬아슬하게 잘 이어나가고 있고 계속해서 어쨌든 느긋하게 올라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이제 이 CNN 심리 지표인데 이게 이제 익스트림 그리드까지 도달을 하긴 했습니다. 그 전날 76이었던가 그런 것 같은데 하여튼 75네요. 하여튼간 익스트림 그리드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뭐 드리는 이야기가 뭐 가을이다 뭐 그런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시장이 강해요, 그죠? 아직까지 바깥 기온은 뜨끈뜨끈한데 그렇다라고 해서 뭐 바로 자빠지고 그런 건 아닌, 그죠? 아직까지는 시장 분위기는 좋고 뭐 그렇다. 다만 이 상승에 대한 목표치가 상승 목표치가 많이 남은 상황은 아니고 이제 모두가 이제 그 주식에 대해서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다가올 위험을 좀 경계는 해야 되는 이제 그 정도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여튼 미국 증시는 잘 올라가고 있다 이겁니다. 사실 그래서 미국 주식시장은 별로 뭐 드릴 만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냥 나스닥인데요. 평화롭게 신고가 랠리를 잘 이어나가고 있고 사실 중요한 어떤 자리를 돌파한 척 했으면은 급등도 이어나갈 수 있는 건데 변동성이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분하게 올라가고 있고 나스닥은 아직도 상승 목표치가 조금 많이 남아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뭐 많이는 아니고 한 2, 3% 정도 남아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잘 하여튼 상승을 하고 있는 거고요. 다만 이제 S&P 지수는 조금 이제 이야기를 좀 할 만한 게 있는 것 같은데 물론 저기 뒤에서부터 또 어떤 추세선을 저기 뒤에서부터 어떤 추세선을 또 그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일단 눈에 띄는 몇 년치 정도만 이렇게 딱 보고 이야기를 좀 하자면은 S&P 지수는 지금 고점과 고점을 연결한 선이 지금 이런 신고가 랠리 중에는 고점과 고점을 연결한 추세선이 어떤 저항, 어떤 목표치로서 활용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제는 거의 나왔습니다. S&P 지수는 그 빨간색 선, 여기 위에 있는 위에 있는 요 빨간색 선에 지금 이제 터치 할랑말랑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터치를 했나 모르겠는데 터치 안 한 것 같긴 한데 아무튼 그 거의 다 왔죠. 그리고 이번에 이제 4월 초부터 이렇게 해서 V자형 반등이 미국 증시가 거의 이렇게 V자형 반등이라고 보긴 조금 좀 그렇네요. 여기서 쌍바닥을 이렇게 확인하고 올라오고 있으니까 V자형 반등까지는 아닌데 거의 V자형으로 올라왔죠, 그죠? 그래서 하여튼 이번에 강하게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번에 미국 증시의 강한 상승을 대변하는 어떤 이 V자형 반등, V자 형태에 가까운 이런 반등을 설명하는 중요한 추세선은 요거죠. 저점과 저점을 연결한 빨간색 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래에서 올라오는 빨간색 선, 위에서 올라오고 있는 빨간색 선이 지금 만나는 삼각 수렴형의 끝자락에 와 있거든요. 그래서 S&P 지수는 일단은 어떤 이 단기적인 상승 목표치에 거의 일단 다 와가는 중요한 자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자리에서는 이제 움직임이 좀 격해질 수가 있어요. 근데 사실 지금 상황에서 뭐 당장 아래쪽으로 간다라는 그런 강한 매도세가 나온 건 없으니 일단 위쪽으로 올라간다라고 봐주는 게 맞긴 맞을 겁니다. 그래서 S&P 지수는 아무튼 중요한 저항에 맞닥뜨렸긴 한데 저항에 저항에 근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군가 강하게 일단 아직까지 주식을 내다 파는 사람은 일단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일단 지금 상황에서 급등 가능성도 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아무튼 삐끗 잘못하면 이런 자리는 삼각 수렴형 이런 자리는 아무튼 뭔가 힘이 모여있는 좀 중요한 자리라는 걸 우리가 딱 봐도 이해할 수 있겠죠, 그죠?
자칫 잘못하면 한 번쯤은 아래쪽으로 좀 강하게 변동성이 터질 수도 있는 그런 자리이긴 합니다. 그래서 S&P 지수가 좀 중요한 자리에 좀 와 있다. S&P 지수가 여기서 자빠지면은 나스닥은 그 위쪽에 있는 목표치가 이렇게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좀 빠지는 약한 모습으로 전환이 될 수도 있겠죠, 그죠? 뭐 그렇지만 어쨌든 지금 당장은 S&P나 나스닥이나 한 번쯤 빠져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신고가 랠리 중이기 때문에, 그죠? 잘 올라가고 있는 과정 중에 한 번쯤 가격 조정이 나온다라고 해도 이 강한 상승 추세의 장점이 뭐냐면은 한 번 빠진다라고 해도 여러 번 기회가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올라가서 이 고점을 돌파한 차 갈 수 있는 그런 시도를 또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게 이제 상승 추세의 무서움이죠. 다음번에 올라갔는데 여기서 이제 삐끗해서 자빠지면 이제 그럼 피곤해지는 건데, 여기서 또 올라갈 수 있는 걸 기대할 수 있는 게 그런 게 또 상승 추세의 장점이다 보니까, 하여튼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아무튼 한 번쯤은 빠지더라도 사실 그렇게 크게 걱정할 건 없는, 다만 어쨌든 지금 자리는 한 번쯤 좀 삐끗도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좀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S&P 지수 기준으로 해서, 그죠? 좀 전에 보여드렸죠. 삼각수렴형 끝자리에 와 있어서 변동성이 한 번쯤 뭐 나타날 수도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살짝은 드는 그런 자리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뭐 극심한 뭐 공포 조성을 하고 이런 게 아니고 한 번쯤 출렁하더라도 또 한 번의 기회가 기본적으로 내장이 돼 있는 강한 상승 추세의 장이기 때문에 일단 한 번쯤 빠져도 괜찮다라는 겁니다. 하여튼 어젯밤 러셀 지수는 또 다시 뭐 부진한 흐름을 보여가지고 이 돌파 한착했던 중요한 자리를 다시 또 붕괴시키면서 또 아래로 내려오기도 했고, 하여튼 어쨌든 근데 뭐 미국 증시는 뭐 이래저래 서로 순환매를 돌려가면서 하루는 이 친구, 하루는 저 친구가 올라가면서 신나게 뭐 서서히 느긋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보고 계신데, 엔비디아가 뭐 하여튼 여전히 시장의 대장 주인공이고요. 엔비디아는 지금 보시면 똑같죠? 그죠? 이 고점과 고점을 연결한 추세선, 이게 어떤 신고가 랠리의 저항, 어떤 목표치를 잡는 어떤 하나의 뭐 간단한 기준이 될 수가 있는데,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지금 빨간색 선이 저항인데, 빨간색 선에 지난번 한 번 터치했다가 조정이 한 번 나왔고 두 번째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 두 번째 도전이라는 얘기는, 그러니까 어떤 중요한 저항에 도달했는데도 불구하고 고작 이거밖에 안 빠지고 다시 두 번째 저항에 도전을 하고 있는데, 이 굉장히 어쨌든 강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에서 그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빨간색 선을 넘어가면은 이제 급등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죠? 지금까지는 그러니까 지금까지 엔비디아는 뭐 대략적으로 뭐 요런 기울기로, 또 그리고 위쪽에 있는 요런 기울기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여기서 만약에 얘가 다시 한번 올라가기로 한다라면, 그죠? 그렇게 되면 이제 급등 이런 걸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S&P 지수가 삼각 수렴형 끝자락에 있는데, 그죠? 좀 전에 보여드렸죠. 엔비디아의 힘에, 뭐 엔비디아 덕분에 급등을 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는 뭐 그런 자리입니다. 그러나 아무튼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게, 미국 증시가 급등한다라는 게 한국 증시에 긍정적일지는 그거는 또 알 수 없는 내용이죠, 그죠? 물론 긍정적인 영향을 좀 받긴 받겠지만은, 아무튼 뭐 미국 주식은 미국 주식이고 한국 주식은 한국 주식이니까, 미국 주식의 강세가 반드시 한국 주식의 강세와 연결된다라는 생각은 좀 위험할 수 있다. 아무튼 미국 증시는 지금 일단 굉장히 강한 모습 보이고 있고, 뭐 급등도 하려는 그런 모습들이 좀 눈에 띈다라는 거. 하여튼 급등락이 가능하다. 근데 엔비디아나 이런 주도주의 모습을 보면은 급락보다는 일단 급등의 또 준비를, 그런 가능성이 좀 보이긴 한다라는 거 말씀을 드렸고요. 변동성 추종한 ETF죠, 그죠? 잘 아래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하락에 대한 목표치 좀 아직까지 좀 남아 있고요. 아직까지 목표치를 충족하진 않았는데 계속해서 아래쪽으로 밀려 내려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강한 힘으로요. 조금 구체적으로 이 자리 저항을 좀 지지력을 지지선을 세팅을 해놔야 될 것 같은데, 이 자리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2월 19일 종가 41.27 자리를 보면 될 것 같습니다. 41.27 자리로 대략적으로 이 자리를 옮겨 놓으면은, 하여튼 그죠? 아직까지 이 변동성 ETF 기준으로 한 3% 정도 더 하락을 해도 뭐 딱히 이상한 게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여튼 미국 증시 잘 아래쪽으로, 그러니까 변동성이 차분하게 잘 가고 있는데,
만약에 이제 변동성이 이제 42점 뭐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런 전저점 이런 자리에 닿게 되면은 급격하게 한번 튀어 오르면서 변동성이 확대될 수는 있겠죠. 그죠? 아무튼 지금 상황은 아직까지 미국 증시는 조금 차분한 상황이고, 오히려 뭐 급등 이런 것도 뭐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이긴 하다. 엔비디아의 모습을 보니까요. 그죠? 이런 이야기를 좀 드려봤고요. 반도체 지수도 뭐 나쁘지 않습니다. 흐름이요. 그죠? 이 위쪽에 있는 역사적 고점 저항이 여기 있는데, 이 저항에 닿지도 못한 상태에서 지금 한번 조정이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뭐 엔비디아 흐름 이런 게 괜찮으니까 일단 좀 긍정적으로 봐줄 수 있지 않겠나 싶긴 합니다. 그리고 그 중요한 어떤 꼭 지켜야 되는 자리가 여기죠. 그죠? 여기 이 라인입니다. 그죠? 이 라인을 지켜야 되는데 여기를 아직까지 아직까지 이 자리 근처로도 안 왔기 때문에, 많이 빠지면 솔직히 이까지도 빠질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여기는 이 선까지 빠질 수 있는 건데 그 선까지 빠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일단 아직까지 뭐 굉장히 강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미국 증시는 이래저래 강하다.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채권 좀 볼까 하는데 30년물 채권이죠. 어젯밤에는 조금 좀 이제 채권 시장에 부담스러운 이슈들이 좀 두 가지가 등장을 하긴 했더라고요. 하나씩 좀 보자 하면은, 일단 경제지표가 나왔다는 거. 경제지표가 그 서비스 PMI 나왔는데, 서비스 PMI가 또 예상을 상회했어요. 물론 뭐 제조업 PMI는 좀 부진하긴 합니다만은, 아무튼 뭐 지금 미국 경제를 끌고 올라가고 있는 거는 서비스업이라는 걸 모두 알고 있기 때문에, 서비스업이 잘 나왔다. 미국 경제가 이거 생각보다 튼튼하네. 금리 인하는 물 건너간다. 뭐 그런 생각을 좀 할 수 있는, 채권 시장에는 좀 악재라고 할 수 있겠죠. 장기 채권에는요. 아니면 인플레이션이 높아지는 걸 상상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재료이기도 하고, 또 그리고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이런 것도 뭐 잘 나오고 있고, 그래서 미국 경제가 좋다, 아직도 좋다, 야 금리 인하는 꿈 깨라, 인플레이션 우려가 있다, 뭐 어떤 그런 우려에 섞인 그런 지표들이 좀 나왔기 때문에 채권 시장이 일단은 좀 움직임이 어젯밤에 안 좋았다. 그리고 어제 22에서 통화정책회의해서 금리 동결했죠. 그죠? 금리를 동결하긴 했는데 그 다소 매파적인 이야기를 한 것 같더라고요. 금리 인하를 멈추긴 멈췄는데, 어제는 동결하긴 했는데, 그 금리 인하를 동결하면서 표현이 이제 금리 인하 일시정지, 퍼스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고, 아니면 이보다 더 강한 거 홀드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는데, 근데 어젯밤 그 22 회의에서 홀드라는 표현을 쓴 것 같더라고요. 포스보다 좀 더 강한 표현이죠. 그죠? 그래서 이게 좀 매파적으로 해석이 됐죠. 그래서 하여튼 채권 시장은 조금 좀 조금 좀 부담이 늘었다. 그래서 30년물 선물 보시면은 요런 모습이죠. 그래서 요런 식으로 몇 거래일 연속으로 좀 그래 어젯밤에 장중에 채권이 좀 급락을 했었다. 근데 아무튼 오늘까지도 그런 여파가 있긴 있는 것 같습니다. 채권 시장은 좀 이제 그 30년물 채권은 단기 바닥은 일단 이번 주에 만들었는데, 지가 반등한다라고 반등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이 선 지금 부근에도 못 가가지고 채권 시장의 악재, 그죠?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경제지표라든가 22의 매파적인 발언 뭐 그런 것 때문에 이번엔 여기에 이제 터치도 못하고 아래쪽으로 다시 가고 있거든요. 아무튼 아직은 괜찮습니다. 아직은 뭐 채권 시장이 뭐 그렇게 난리가 나고 그런 건 아닌데, 이게 이 장기적인 흐름이 좀 계속해서 먹구름이 끼고 있는 거죠. 장기적인 어떤 그런 관점에, 장기적인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번엔 여기 닿지도 못하고 아래쪽으로 또 빠지려고 어떤 고점을 확인하는 모습이라, 여기서 빠지면은 좀 많이 빠질 수가 있겠죠. 그죠? 하여튼 아직은 괜찮습니다. 왜냐면 아직은 요 이제 답답한 구간 안에서 그냥 여기서 대충 놀고 있기 때문에 괜찮긴 한데, 계속해서 고점이 낮아지고 있고 위로는 못 올라가고 있으니 이거 잘못하면은 이제 장기 금리가 엄청 오르겠구나, 채권이 한 박살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스물스물 들긴 합니다만은 당장은 아니다. 그죠? 아직은 시간이 있다. 얘가 박살나면은 이제 주식시장이 좀 이제 많이 흔들릴 수 있겠다. 그죠?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는데, 아무튼 그게 오늘 내일은 아니다. 아직까지 시간은 있다. 지금 현재 주식시장은 뭐를 관심을 기울이고 있냐면 기업 실적이죠. 그죠? 관세는 말씀드렸다시피 뭐 8월 초까지니까 뭐 8월 초까지는 선반영 됐다고, 8월 초까지 특별한 소식 안 나오면 관세는 선반영 됐다라 말씀드렸고, 이제 뭐 아무튼 실적 발표하고 있는데, 이번 주에 뭐 구글하고 테슬라 실적 발표했고, 다음 주에 계속해서 이제 빅테크 기업들 실적이 줄줄이 발표가 될 텐데,
이제 지금 주식시장은 신고가 랠리 중이라서 또 그리고 약간 탐욕 이런 거에 좀 젖어 있어가지고 익스트림 그리드까지 올라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업 실적에만 관심을 기울이고 있고 채권 시장이 어떻든 뭐 달러가 어떻든 외환 시장이 어떻든 이런 매크로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당분간은 주식시장 뭐 괜찮다. 당분간은요, 그죠? 아직까지는 시간이 있긴 있습니다. 근데 뭐 말씀드리는 게 가을이라고요, 그죠? 가을. 주식시장의 상승에 좀 가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주식시장이 너무 긍정적인 생각만, 금융시장이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생각만 하고 있는데 가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봐야 된다라는 이야기 드리고 있고요. 하여튼 유로화 계속해서 위쪽으로 좀 올라는 잘 가고 있는데 이 탄력이 좀 둔화가 됐죠. 확실히 속도가 좀 느려졌죠. 뭐 특별히 뭐 다른 거 드릴 이야기는 없는 것 같고요. 하여튼 그래서 뭐 달러 약세가 지속이 되면서 이번 주에 원자재들이 뭐 조금 구리가 특히 뭐 강하게 움직였다. 나머지는 뭐 특별한 거 없는 것 같습니다. 금값은 그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오네요. 중요한 자리가 뭐 여기였는데 여기 이번 주에 돌파 한 장 실패하면서 좀 아래쪽으로 매도세가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또 이렇게 되면 조금 좀 또 싸하죠, 그죠? 그 저점과 저점을 연결한 선들을 좀 잘 그어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 지금 뭐 시간 관계상 뭐 금을 뭐 자세히 보지는 않을 거고 다만 이제 몇 가지 간단하게 대략적으로 뭐 이런 선들을 그을 수 있겠는데 지금 일단 올라가야 될 자리에서 지금 잘 못 올라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번에 여기 중요한 저항에서 이 차익 실현 매물이 적게 나왔어야 되는데 근데 이미 좀 많이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생각보다. 그렇다면 금값은 자칫 잘못하면 이번에 60일선 뭐라 말씀드렸죠? 60일선 한 번, 두 번 뭐 깰 수도 뭐 어떻게 뭐 깼다가 올라오고 있긴 있는데 이번에 다시 한 번 또 붕괴시키면 이거 어떤 모양이 될까요? 그러면은 지금까지 이렇게 올라오던 이 60일선이 머리를 숙이면서 기울기 아래쪽으로 바꿀 수도 있다라는 생각하긴 해야 됩니다. 여기 이렇게 한 번 정도 음봉이 떨어지는 건 괜찮을 수 있는데 지금 몇 거래일 연속으로 계속 움직임이 좀 부진하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움직임이 부진하면은 지금 큰 방향성을 결정하는 자리잖아요. 그죠? 금값이. 대략적으로 봤을 때 이런 식으로 지금 삼각 수렴형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위쪽에 고점은 높아지지 않고 저점은 높아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끝자리가 삼각 수렴형이 되는 거고 삼각 수렴형의 끝자리에서 이 변동성이 터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거 좀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금값이 뭐 물론 오를 만한 이유가 많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여기서 이번에 네 번째나 시도를 했는데 하나, 둘, 셋, 네 번째나 돌파 한 장 시도를 했는데 못 가고 아래쪽으로 밀리게 된다라면은 굉장히 좀 크게 밀릴 수 있다라는 점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넘지 못한 이 3450이란 자리는 굉장히 무거운 저항으로서 당분간 넘어가기 어려운 자리가 되겠죠. 하여튼 지금 방향성을 결정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인데 좀 차익 실현 매물이 많이 나왔다. 심상치 않다. 이런 생각은 하셔야 되겠습니다. 다 봤고요. 한국 증시 좀 보자면 한국 증시 오늘 오늘 코스피가 오르고 코스닥은 좀 하락을 했네요. 그죠? 오늘 코스피에서는 그 기존의 주도주들 중에 하나인 뭐 조선, 뭐 방산 이런 친구들이 뭐 조금 움직였죠. 그죠? 그러나 여전히 그 전반적으로 지금 시장에 못 나가던 친구들이 못 나가던 친구들의 움직임도 여전히 뭐 괜찮은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예를 들면 뭐 이번 주에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거 그 못 나가던 친구들 중에 대표 아니겠습니까? 2차전지 대표, 그죠? 못 나가던 친구의 대표인데 역배열 종목의 대표 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런 친구가 그 목요일 날 9% 가까이 오르고 오늘 1% 빠졌으니까 나쁘지 않은 거죠. 하여튼 여전히 그 주도주들의 움직임은 조금 둔화되어 있는 가운데 못 나가던 친구들, 소외됐던 역배열 친구들도 이번 주에 하여튼 계속해서 좀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 하이닉스는 다만 이제 보시면은 이 기간 조정의 영역에서 가격 조정으로 발전을 하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그죠? 지금까지 요렇게는 뭐 기간 조정의 영역으로 봐줄 수 있겠지만은 지금 어딘가 지금 자꾸 붕괴되려 그러죠. 그죠? 그리고 벌써 어딘가 막 지금 아직까지는 뭐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삐끗하면 이제 하이닉스는 좀 그 위쪽에 무거운 저항이 생기고 마치 금값처럼 그죠? 금값처럼 당분간 조금 좀 하락이 좀 나타날 수 당분간 좀 어려운 시기를 보낼 가능성이 있다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만약에 하이닉스가 이제 자빠진다라고 한다면은
대략적으로 이제 25만 원이 어떤 중요한 기준이긴 하죠. 그죠? 25만 원 자리가 그 역사적 지난번 고점 자리죠. 7월 11일 고점 자리가 25만 원이죠. 그죠? 대략적으로 25만 원 아닌데, 야, 25만 원이라고 대충 하자면은, 지금까지 잘 오르던 친구가 25만 원에서 버벅거리고 25만 원 돌파한 차가니까 30만 원까지 한 번 더 레벨업을 했잖아요. 그죠? 25만 원짜리가 어떤 중요한 어떤 마디 가격, 네, 어떤 그 지지선일 수 있고요. 이 자리가 붕괴된다면은 요렇게 빨간색 추세선, 고점과 고점을 연결했던 이런 아랫가리 뭐 20만 원까지도 푹 빠질 수 있긴 있는데, 아무튼 지금 그런 이야기 할 건 아닌 것 같고, 하여튼 일단은 지금 이 하이닉스는 이제 이번에 실적 발표 전에 하도 많이 올라서 그런지 이제 움직임이 좀 둔화가 되고 좀 조정을 좀 하려는 그런 모습이긴 합니다. 하이닉스가 약해지면은 삼성전자가 좀 강해지긴 하거든요. 보통 보면요, 어떤 경쟁사 뭐 이런 인식이 있어서 그런가. 삼성전자는 뭐 물론 삼성전자도 지금 이제 단기적인 흐름이 지난 몇 거래, 지금 3거래일째 5일선을 못 넘고 있어가지고 단기적인 흐름이 좀 안 좋긴 안 좋은데, 그래도 최근에 답답한 어떤 하이닉스보다는 확실히 흐름이 나쁘지는 않습니다. 일단 뭐 삼성전자, 단기적으로는 삼성전자를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보는 게 맞긴 맞을 것 같아요. 이게 그 엔비디아가 중국에 H20 칩을 수출할 수 있게 된 그런 소식의 영향을 좀 많이 받는 것 같은데, 하여튼 지금 삼성전자는 그 한 7만, 한 7만 1,400원 정도를 어떤 일단 목표치로 보고 있는데, 당장 이번 그 상승의 어떤 이런 단기적인 상승의 목표치가 조금 더 열려 있다라고 보긴 보는데요. 아무튼 그 여기서 그 삼성전자가 지금 보시다시피 추세적으로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죠? 몇 년 동안 답답한 구간 안에서 못 가고 있고, 이번에 하락을 하면서 굉장히 추세적인 타격이 좀 컸단 말이죠. 그래서 앞으로 흐름이 좀 안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봐야 되는데, 그게 일단 기본 시나리오인데, 근데 그래서 뭐 너무 많이 올라가긴 좀 어렵다라는 생각이긴 한데, 만약에 이제 삼성전자가 여기서 완전히 긍정적인 시나리오로 어떤 다시 하이닉스와 같은 그런 대장 자리를 치고 올라가려면은 이슈가 필요할 겁니다. 뭐 예를 들면은 뭐 다시 엔비디아의 그 무슨 반도체 테스트 있죠. 그죠? HBM 반도체 테스트 같은 거를 성공을 하거나 그러면은 이제 어떤 새로운 재료로 인식이 돼서 이 71,400원 이런 자리를 가뿐하게 넘어서 좀 상승의 목표치가 많이 열릴 수도 있겠죠. 그죠? 요런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아무튼 뭐 통과할지 안 할지는 뭐 저는 모르겠고, 일단 지금 상황은 단기적으로는 하이닉스가 좀 빠지고 있고 삼성전자가 차라리 조금 더 긍정적이긴 한데, 아무튼 삼성전자도 지금 단기적인 흐름은 별로 지금 시장이 좀 상승이 둔화되면서 조금 좀 삐리하긴 하다. 3거래일째 5일선 못 넘고 있어서 조금 좀 더 조정이 지속될 수 있을 것 같다. 하이닉스보단 지금 단기적인 흐름이 삼성전자가 좋다. 뭐 이런 이야기 정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좀 드려봤고요. 하여튼 그래서 지금 시장이 쉽게 빠지기는 좀 어려울 것 같긴 합니다. 이 타이거 모멘텀이라고 요즘에 좀 핫했던, 좀 인기를 많이 끌었던 ETF죠. 그죠? 잘 나가던 친구들만 그 추종하는 그런 ETF 뭐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뭐 조선 방산 이런 게 많이 들어가 있는 지금 같으면은 그런 ETF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까지 보시면 물론 최근에 움직임이 좀 둔화가 되긴 했으나 이 뭐 추세적으로 막 그렇게 위험해 보이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뭐 한국 증시는 이게 결과적으로 주도주라고 보시면 되겠죠. 주도주들이 힘이 그렇게 뭐 나빠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당장 뭐 시장이 자빠지거나 그런 걸 생각하기는 일단 조금 어려운 때가 아닌가. 아직까지 조금 더 한국 증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하여튼 에코프로라든가 에코프로 BM이라든가 이런 2차전지 못 나가던 친구들이 코스닥에서 좀 올라가면서 지수를 좀 방어하고 있고, 또 그리고 이 제약바이오 이런 것들의 분위기가 계속해서 좋기 때문에 뭐 물론 오늘 좀 이제 많이 차익 실현 매물들이 좀 나타나긴 했는데, 그래도 일단 뭐 전반적으로 흐름 자체는 좀 나쁘지는 않아 보입니다. 하여튼 주도주들은 움직임이 조금 좀 둔화가 돼 있고, 그죠? 네. 타이거 모멘텀 보시다시피 주도주들 움직임은 요즘에 조금 좀 둔화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얘네가 둔화가 되면서 그 틈을 뭐 제약바이오 또 그리고 뭐 2차전지 이런 친구들이 이렇게 쭉쭉 치고 올라오면서 한국 증시는 이 하방 경직성을 좀 만들고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로 탄력적으로 못 올라가서 그렇지 아래쪽으로 빠질 생각은 일단 잘 없어 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지수 상황을 좀 잠깐 보자면은, 그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제
풋옵션이 단기 바닥을 만들었다라고 어제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어딘가를 또 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죠? 풋옵션이 어딘가를 못 넘고 있어요. 어딘가를 넘어가야 이제 풋옵션이 튀어오르면서 이 코스피가 한번 급락을 하고 그럴 텐데, 일단 보시다시피 일단 오늘 이렇게, 사실 풋옵션, 옵션은 이 시간 가치가 있는 그런 시간 가치가 있는 그런 파생 상품이다 보니 하루하루의 움직임이 좀 중요하긴 한데, 오늘 사실 조금 좀 풋옵션 입장에서 중요한 날이긴 했는데, 여기서 얘가 재차 다시 5일선을 붕괴시키고 이렇게 저항을 못 넘어가는 모습을 좀 보여가지고, 일단은 오늘의 코스피 상승으로 인해서 일단은 시장의 어떤 급락 위험은 좀 어느 정도 좀 덜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 풋옵션이 아직 이 단기 바닥을 깬 건 아니기 때문에, 단기 바닥 만들어 놓은 걸 아직까지 버티고는 있기 때문에 경계는 좀 필요합니다. 그죠? 이거를 이제 코스피 차트로 보면서 말씀드리면, 코스피가 여기를 못 넘어가고 있잖아요. 그죠? 선물 440이 무거운 저항이라 말씀드렸고, 지금 440 앞두고 한 벌써 선물 436 이 정도부터 해서 벌써 벌벌벌 하고 있잖아요. 여기가 이제 저항입니다. 이 자리를 아직 못 넘어가서 그렇긴 한데, 하여튼 삐끗 잘못하면 여기서 한번 와장창하고 무너질 수도 있긴 있는데, 오늘 풋옵션의 움직임이나 이런 걸 봐서는 일단 아직까지는 뭐 괜찮다. 이렇게 지금 안 빠지고 있는 거는, 이거는 시장이 그만큼 올라가려는 힘이 강해가지고 이렇게 잘 버티고 있는 거다. 뭐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 선물 440을 사실 앞두고 워낙 무거운 저항이기 때문에 여기서 벌벌벌벌 하고 있는 거고, 이 자리를 돌파 한 장 하게 되면은 선물 440 돌파 한 장 하면서 또다시 레벨업, 또다시가 아니죠. 그죠? 그렇게 되면 아마 코스피의 새로운 역사를 또 쓸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벌벌거리는 게 좀 자연스러운 자리이긴 하고요. 아무튼 그런 자리에서 그죠? 코스피에서는 단기 고점이 만들어져 있는 상황이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7월 15일 종가 435.35가 지금 무거운 저항이 돼 있습니다. 단기 고점이 여기입니다. 아무튼 이 코스피 지수에서는 단기 고점이 만들어져 있고, 풋옵션에서는 단기 바닥이 만들어져 있는 상황. 풋옵션 단기 바닥이 붕괴가 되면은 또 다시 그죠? 풋옵션이 박살 나면서 코스피 급등이 가능하다라는 거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하여튼 근데 이렇게 무거운 저항을 맞닥뜨렸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도주들이 뭐 흐름이 나쁘지 않고, 또 못 나가던 친구들이 계속해서 좀 치고 올라가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 하방 경직성은 일단 좀 있다. 아무튼 근데 이 풋옵션이 단기 바닥은 아직 단기 바닥을 지키고는 있기 때문에 이 가벼운 경계는 좀 필요합니다. 지금이 중요한 순간이기는 해요. 심각하게 부정적으로 볼 건 없고, 다만 이제 이런 가벼운 경계 정도는 좀 필요합니다. 오늘 코스닥은 좀 하락을 하긴 했는데,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뭐 지켜야 될 자리는 일단 지키고 있고, 아직 얘도 붕괴된 건 아닌데, 아무튼 단기적으로 지금 뭐 거의 3거래일째, 4거래일째 5일선 아래에서 놀고 있기 때문에 좀 불안하긴 하나, 하방 경직성, 에코프로 같은 게 2에서 4% 막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얘가 당장 막 급락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겠고, 하여튼 알테오젠 같이 큰 제약 바이오가 좀 조정이 나오니까 코스닥 지수가 좀 약한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일단은 한국 증시 양대 지수는 단기적으로 지금 5일선을 막 한 번씩 깨는 등 좀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긴 하나, 전반적으로 그냥 기간 조정의 틀에서는 벗어나지 않는 모습이라 일단 뭐 긍정적으로 계속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전반적인 이야기들 좀 다 드린 것 같고요. 뭐 다른 나라 증시들도 대부분 뭐 흐름들이 그렇게 뭐 나쁘지가 뭐 않습니다. 예, 일본 증시도 급등하고 나서 무거운 저항에 맞닥뜨렸으니 급등 피로감으로 뭐 약간의 뭐 조정이 좀 나오고 있지만 흐름 나쁘다고 볼 수 없죠. 예, 흐름 나쁘지 않고요. 중국 증시도 뭐 그냥 나쁘지 않게 계속해서 잘 나가고 있습니다. 중국 증시도 뭐 서서히, 목표치는 여기까지, 그죠? 요 자리까지 목표치 봐야 되고, 뭐 유럽 증시도 상승이 좀 둔화가 돼서 그렇지 뭐 나쁘지는 않습니다. 잘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하여튼 아직까지 좀 익스트림 그리드까지 오긴 왔지만 조금 힘은 더 남아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 다음 주 월요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